술을 입에 댄 적도 없는데요. 지방간이래요. 처음 이 말 들으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을 것 같으세요? 억울하셨죠? 황당하셨죠? 뭔가 잘못된 것 같으셨죠? 지방간은 오랫동안 술을 즐기는 분들의 병이라고 알려져 왔으니까요. 그런데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직장 동료, 동네 친구, 가족 중에서 지방간 얘기를 꺼낸 분이 분명 한 명은 계실 겁니다. 그분들 대부분 술을 거의 안 드시는 분들이에요. 오늘은 실제로 지방간 판정을 받은 세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지방간이 왜 생기는지, 왜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지, 그리고 약 없이 딱 3가지만 바꿔서 3주 만에 수치가 실제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낱낱이 보여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오늘 당장 바꿀 수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세요? 건강한 간을 실제로 본 적 있으세요? 직접 보면요. 잘 익은 자두 속살처럼 깊고 촉촉한 붉은빛을 띠고 있어요. 표면은 비단처럼 매끄럽고 탱탱합니다. 그런데요. 이 장기에 지방이 끼기 시작하면 색이 점점 옅어지고 누렇게 변해요. 마치 싱싱했던 과일이 서서히 빛을 잃어가는 것처럼요. 크기도 조금씩 부풀어 오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렇게 정의해요. 간을 이루는 세포들 가운데 지방 방울을 품은 세포의 비율이 전체의 5%를 넘어서면 그때부터 지방간으로 분류합니다. 얼핏 별거 아닌 것 같으시죠? 그런데요. 지금 이 순간 우리나라에서 이 기준을 넘은 분이 성인 3명 중 1명입니다. 술도 안 마셨는데 왜 생겼을까요? 우리 몸은요, 남는 에너지를 절대 버리지 않아요. 정직하게 순서대로 저장합니다. 에너지가 남으면 몸은 먼저 피부 아래를 창고로 씁니다. 이게 피하지방이에요. 그런데 이 창고가 꽉 차면요. 이번엔 뱃속 깊은 곳, 장기들 사이에 공간을 씁니다. 내장지방이 그겁니다. 내장지방은 단순히 쌓이는 게 아니에요. 온몸에 염증 신호를 내보내는 독성 창고로 변합니다. 그리고요. 그 창고마저 꽉 차버리면 갈 곳 없는 지방이 마지막으로 밀려드는 곳이 있어요. 바로 간입니다. 간은 원래 지방을 저장하는 장기가 아닌데요. 어쩔 수 없이 떠맡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생기는 핵심 원리거든요. 많은 분들이 지방간 하면 여전히 술병을 떠올리세요.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달라요. 지금 지방간 환자를 유형별로 보면요. 술이 원인인 경우는 소수예요. 반대로 술과 전혀 무관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전체의 94%를 차지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간 이식이 필요한 주요 원인 2위에 올라 있을 만큼 심각한 질환이에요. 그냥 지방간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요. 오늘 이 부분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지방간은요. 증상이 거의 없어요. 피곤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 피로는 대부분 지방간 때문이 아닌 다른 원인에서 오거든요. 지방간 때문에 뚜렷한 피로를 느끼려면요. 이미 간경 변증이 상당히 진행된 단계여야 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아무 느낌이 없는 사이에 간은 조용히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지방간을 방치하면요. 최대 40%가 지방간염으로 진행돼요. 간에 불이 붙은 상태, 염증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 염증이 반복되면 간에 흉터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걸 섬유화라고 해요. 섬유화가 쌓이면 간이 딱딱하게 굳는 간경 변증이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어떤 상태인지 수치로 보여드릴게요. 건강한 간은 어두운 회색으로 나타나야 해요. 그런데요. 한눈에도 뿌옇게 하얗습니다. 간세포의 절반 이상이 지방으로 채워진 중증 지방간 상태예요. 혈액 검사에서 나온 간 수치,
AST와 ALT가요, 기준치인 40을 넘어 각각 48과 65예요. 간 수치가 올라갔다는 건요. 지금 이 순간 간세포가 파괴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지방간의 염증까지 겹친 지방간염 상태입니다. 간경변증 진행 여부를 보여주는 수치가 있는데요. 13 이상이면 간경화로 봐요. 지방간 진단을 받고 아직 증상이 없으니 두고 보자며 방치하는 것. 증상이 없는 지금이 바로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혈압약처럼 간에도 먹는 약이 있지 않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현재 국내에서 지방간 치료에 공식적으로 입증된 약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 FDA 허가를 받은 약이 하나 있긴 한데요. 국내 도입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요. 간에 좋다는 건강기능식품은 어떨까요? 밀크시슬, 헛개나무, 이런 성분들이요. 간세포가 손상됐을 때 회복을 돕는 보조적 역할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요, 간에 이미 쌓인 지방을 직접 없애준다는 근거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어요. 지방간에는요, 영양제보다 식탁과 운동화가 훨씬 강력한 도구거든요. 목표는 작아요. 체중의 5에서 7%면 됩니다. 자기 체중의 5%가 줄어드는 순간부터 간은 변하기 시작해요. 체중의 7%를 감량하면요, 지방간뿐 아니라 간에 생긴 염증 세포까지 줄어든다는 사실이 임상으로 확인됐어요. 90kg이라면 4.5kg에서 6.3kg. 약이 없어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숫자예요. 단, 여기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급격한 감량입니다. 몸에 쌓인 지방이 너무 빠르게 분해되면요, 그 지방이 한꺼번에 간으로 몰려드는 역설적인 상황이 생겨요. 일주일에 1.5kg을 초과하는 속도로 살을 빼면 오히려 간 상태가 악화된다는 임상 데이터가 있거든요. 급하게 굶는 다이어트가 왜 위험한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얼마나 줄여야 할까요? 하루에 딱 500kcal만 줄이면 돼요. 점심에 자장면 한 그릇 드셨다면 이미 600kcal예요. 저녁에 소주 한 병 곁들이면요, 거기서 600kcal가 더 쌓여요. 두 끼에서만 1200kcal. 치킨 3조각이면 450kcal. 피자 2조각도 500kcal에 가깝고요. 밥 한 공기는 약 300kcal예요. 반찬 없이도 꽤 묵직하죠. 방법은 굶는 게 아니에요. 맵기 한 숟가락씩 덜고 식후 간식 하나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500kcal는 충분히 만들어져요. 그리고요, 잘 먹는 게 진짜 다이어트예요. 다이어트의 원래 뜻이 체중 감량이 아니라 식단이라는 거 아세요? 잘 먹어라 는 뜻에 더 가깝거든요. 그 기준으로 가장 많이 연구된 게 지중해식 식단이에요. 그리스, 이탈리아 사람들이 오래도록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라고도 하죠. 핵심은 3가지예요. 첫째, 탄수화물은 정제된 것 대신 통곡물로 바꾸세요. 흰 쌀밥 대신 잡곡밥, 흰 식빵 대신 통밀빵이에요. 혈당이 훨씬 천천히 오르거든요. 둘째, 단백질은 삼겹살보다 생선과 닭가슴살 위주로 챙기세요. 셋째, 지방을 무조건 피하지 마세요. 올리브유, 견과류 등 푸른 생선에서 얻는 불포화 지방은 혈관 건강에도 이로워요. 그리고 식사 순서도 중요해요. 채소 먼저, 단백질 그 다음,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드세요.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고 자연스럽게 밥량이 줄어들거든요. 유산소만으로는 부족해요. 근육을 함께 키워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걷기만 해도 되지 않아요? 걷기도 물론 좋죠. 하지만 지방간을 없애는 데는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이 2가지를 함께 해야 효과가 훨씬 커요. 근육은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장기예요. 근육량이 늘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소비하는 칼로리가 늘어나요.
반대로 근육이 부족하면요, 먹은 에너지가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뱃살과 간으로 고스란히 흘러들어가요. 실제로 전체 지방간 환자의 약 20%는요, 체중이 정상이거나 오히려 마른 분들이에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근육량 부족이거든요. 몸무게보다 중요한 게 체성분이에요. 근육을 키우려면요, 운동과 단백질 섭취,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해요. 운동만 하고 단백질을 안 드시면요, 오히려 있는 근육을 소모하는 역효과가 나요. 하루 단백질 목표는요, 체중 1kg당 약 1에서 1.2g이에요. 닭가슴살 100g에 약 23g, 달걀 하나에 약 6g, 두부 100g에 약 8g이에요. 운동 첫 번째, 내 근력 확인, 한발 서기 테스트예요. 지금 바로 해보세요. 한쪽 발을 골반 높이까지 들고 눈을 감고 버텨보세요. 30초 이상이면 20대 수준, 25초면 30대, 20초면 40대, 15초면 50대, 10초 이하면 60대 수준이에요. 10초도 버티기 힘드셨나요?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이 동작을 매일 5회씩만 연습하면요, 빠르게 나아지실 거예요. 처음엔 5초도 힘들었던 분이 3주 만에 40초를 버티게 된 사례도 있거든요. 운동 두 번째, 앉아서 엉덩이 걷기예요. 무릎이 아프셔도 할 수 있어요. 바닥이나 매트 위에 다리를 앞으로 펴고 앉으세요. 허리를 곧게 세우고 골반을 앞으로 고정해요. 팔짱을 낀 상태에서 한쪽 엉덩이씩 들어 앞으로 나아갑니다. 앞으로 20번, 뒤로 10번이 한 세트예요. 하루 5세트 반복하시면 돼요. 허벅지, 엉덩이, 복부, 허리가 동시에 자극돼요. 관절에 거의 부담이 없으면서도 땀이 날 만큼 효과적이거든요. 운동 세 번째, 제자리 걷기에 상체 비틀기를 더한 운동이에요. 유산소와 근력이 동시에 돼요. 제자리에서 무릎을 골반 높이까지 높이 들어 걸으세요. 발을 끌지 말고 허벅지를 배꼽 높이까지 끌어올려야 유산소 효과가 나요. 기본 제자리 걷기 20회, 상체를 좌우로 비틀며 걷기 20회를 더해서 하루 3세트 해주세요. 숨이 약간 차면서 유산소 운동 효과까지 동시에 나거든요. 운동 네 번째, 와인 오프너예요. 전신 대사를 활성화시키는 운동이에요. 발끝을 바깥쪽으로 45도 벌리고 어깨 높이로 팔을 들어 올리세요. 엉덩이와 안쪽 허벅지에 힘을 주면서 위로 천천히 올라오시면 돼요.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은요, 통증이 없는 범위까지만 구부리셔도 괜찮아요. 20개씩 2에서 3세트 하시면 됩니다. 운동 다섯 번째, 누워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엉덩이 들기 브릿지 동작이에요. 무릎을 세우고 바로 누워서요, 발 뒤꿈치로 바닥을 지지하세요. 허리가 아니라 엉덩이 근육을 수축하며 골반을 들어 올리면 돼요. 너무 높이 들지 말고요, 엉덩이 수축 느낌에 집중하세요. 20회 2세트예요. 그리고 하늘 자전거도 함께 해주세요. 누운 상태에서 양 다리를 들고 자전거 페달을 밟듯 번갈아 움직이세요. 허리가 바닥에서 들리지 않도록 코어에 힘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빠르게보다 천천히 자세를 유지하면서 하는 게 지방 연소에 더 효과적이거든요. 30회 2세트 해주세요. 기록이 가장 강력한 습관 도구예요. 몇 끼 먹은 것을 사진으로 찍고 한 줄씩 기록해보세요. 자신도 모르게 과식을 줄이게 되고요, 어떤 음식이 문제인지 눈으로 확인하게 돼요. 기록이 습관을 바꾸고 습관이 수치를 바꿉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냉장고부터 여신다는 분들 많으시죠? 이 연결고리를 끊지 않으면요, 어떤 식단도 오래 유지하기 어려워요. 핵심 원칙 하나만 기억하세요. 너무 엄격하게 제한하면 반드시 터집니다. 완전히 굶기보다 조금 덜 먹고요. 먹고 싶은 음식도 소량 허용하면서 지속 가능한 식습관을 만드는 게 진짜 전략이에요.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몸이 편안하게 따라갈 수 있는 속도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리고 단백질 반드시 챙기세요. 드시는 양이 많지 않은데 지방간이 생긴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단백질 부족이에요.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없으니까요. 들어온 에너지가 근육 대신 지방으로만 흘러가는 거예요. 매끼 단백질 반찬 하나씩만 식탁에 올려보세요. 닭가슴살, 두부, 달걀, 생선. 이 중 하나라도 올리는 것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 먹는 것부터 바꾸세요. 하루 500kcal를 줄이고 채소 먼저 단백질 반드시 챙기세요. 둘, 앉아서도 누워서도 움직이세요. 엉덩이 걷기, 제자리 걷기, 와인 오프너, 하늘 자전거. 오늘 하나만 골라서 시작하세요. 셋, 기록하세요. 먹은 것과 운동을 기록하면요, 스스로 조절하는 힘이 생겨요. 간은요, 침묵의 장기예요. 아프다고 먼저 신호를 보내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만큼 회복력도 강해요. 지금 당장 하나부터 시작하시면요, 3주 뒤에는 여러분의 간 수치가 달라질 거예요. 자식들한테 나 요즘 건강 챙기고 있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60대 이후 건강을 지키는 실질적인 정보를 계속 전달해 드릴게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